전쟁이 끝난 후에도 프랭크를 악몽처럼 계속 줄곧 따라다녔죠. 기분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목숨이 좌지우지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신음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왔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 출판하려고 했던 원고를 다 압수당한 거죠. 이제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입니다. 정신과에서 했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렸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배웠던 의학 교과서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했어요. 가령 교과서에는 사람이 며칠 잠을 못 자면 견딜 수 없고 죽는다고 했지만 거의 일주일 이상을 못 잤어도 살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또한 양치질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잇몸이 더 그 전보다 건강해졌다고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한테 돼지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실제 돼지처럼 취급했죠. 아우슈비츠에서 빅터 프랭클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자신의 책 출간을 위해서 평생토록 연구해왔던 그 임상 자료를 나치한테 뺏긴 겁니다. 달라고 수없이 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그런 출판하려고 했던 원고를 다 압수당한 거죠. 그러니까 평생 연구 업적 자료를 한순간에 뺏기니까 너무나 망연자실하게 넋을 잃은 채로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그한테는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한테는 이제 자식도 없었고 소중히 여겼던 원고마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절망하고 사투를 벌이고 또한 발진 티푸스로 열병을 심하게 앓게 되면서 그 원고가 인쇄되는지 여부가 자신에게 어떠한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되물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더 이상 원고를 잃은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가치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에는 어떠한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의 삶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아우슈비츠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더 유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였어요. 동료들하고 함께 그들이 석방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밌는 일들을 계속 하나 이상씩 적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가령 전쟁이 끝난 뒤에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때 아우슈비츠에서 몸에 밴 습관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는 거죠. 프랭클은 이러한 유머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 심각한 상황,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계속 뭔가 유머를 만들고 활용해서 그러면서 잠시 분리된 느낌을 갖고 거기서 또 새로운 희망을 얻는 겁니다. 또 프랭클은 아우슈비츠가 주는 고통에 이제 완전히 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 중에 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러한 고통이 이미 과거에 다 지나가서 끝난 사건이고 자신이 전쟁이 끝난 후에 아우슈비츠의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려고 계속 노력을 한 거죠. 고통스러운 사건을 바라보는 그 틀을 본인 관점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자의 관점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을 쓴 거죠. 아우슈비츠에서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아주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유태인의 삶은 독일군의 심리 상태, 기분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목숨이 좌지우지됐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과 갈리는 순간이 그래서 너무나 허망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프랭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계속 힘든 나날들을 극복해낸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새벽녘에
휘슬 소리가 딱 들리면 곧바로 깨어나서 고통스러운 하루 일과를 다시 반복하는데, 특히 추운 겨울날 같은 때 이제 얼어붙은 신발을 그걸 신고 노역장에 끌려나갈 때 정말 뭐 고통스러운 신음들이 뭐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아침에 프랭클은 주머니에서 이제 조그만 빵 조각을 꺼내서 입에 넣는 거죠.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내일을 위해서 부족했던 식량을 더 쪼개놓고 그 상황에서 그거를 이렇게 남겨두는, 그걸 활용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심리 기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의 삶에서는 그 아우슈비츠의 고통이 자기도 모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죠. 왜냐면 미국에 이제 이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제 수용소로 가는 거를 택한 겁니다. 그 너무나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이제 당연히 아들인 프랭클이 빨리 미국으로 떠나길 바랬죠.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는데 이 미국행을 망설인 것이 이제 바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힘든 그 상황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 도착하기 전부터 앞으로 겪을 고난들을 계속 그 전부터 실감나게 어떤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의 지옥과 같은 생활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프랭클을 악몽처럼 계속 줄곧 따라다녔죠. 그렇지만 아우슈비츠 그 시절의 일들을,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서 명저들을 계속 집필하고 계속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로고테라피, 실존적 의미치료법을 창안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외부 상황이 인간한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 그 마음의 자세,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그 최후의 선택권만큼은 결코 뺏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한테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빅터 프랭클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들고, 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할 것이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계속 강력하게 저한테 그 교훈을 주시는 그 분이라 생각하면서 계속 힘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빅터 프랭클이 겪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는 분명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빅터 프랭클을 마음에 담으시고 더 집중할 것 집중하시면서 멋있게 삶을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